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우숙의 한부모 가정 채널입니다. 오늘은 전국 입양가족 연대 오창화 회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입양가족 연대 오창화 회장님,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예. 네네. 예, 현재 우리 회장님께서 전국 입양가족 연대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 입양가족 연대라는 단체는 2018년 1월에 남인순 의원님이 입양법을 전부 개정하겠다. 근데 그 입양법 전부 개정하는 내용 중에는요, 동성애자들이 입양할 수도 있는 코드, 그러니까 입양 부모의 자격이 원래는 3년 이하의 혼인 부부에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코드가 들어갔던 게 저희들이 좀 놀랬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양을 홍보하기보다는 입양 부모를 더 엄격하게 걸러냄으로 말미암아 아동들한테 더 좋은 가정을 주겠다는 목표였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입양하겠다고 하는 부모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회복지 쪽의 전반적인 기조가 가정보호,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가정보호가 아닌 시설보호 위주로 가는 것에 저희들이 바꿔보자. 그래서 입양가족분들 중에 한 600여 분이 모여서 현재 입법활동, 그러니까 입양법 전부 개정안을 우리 쪽으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모인 단체가 2018년 1월에, 그래서 비대위로 급하게 모였다가요, 그해 4월에 전국 입양가족연대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열고 저희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설립은 2018년도에 네네. 본격적으로 설립돼서 활동을 해오신 것 같고요. 우리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훨씬 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은 아이들이 그 입양을 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남인수 의원께서 다양한 가족, 예를 들면 동성애 가정에게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입법을 해서 이런 단체가 또 결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양 부모 어떤 분들이 주로 입양을 하게 되나요? 여전히 많은 경우에는 아마도 자연임신, 그러니까는 출생이 어려운 가정, 난임 부부들이 입양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친생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하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 자식이 없어서 입양하는 그런 분도 물론 있겠지만,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입양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가 봅니다. 그 여전히 작지요. 전체에 비해서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보면 그래도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들이 한 4,800에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평균 5,000명이 되는 아이들 중에 실제로 입양되거나 해외 입양, 국내 입양 그 동일하게 묶어서 300명 정도 되고요. 위탁 가정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9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위탁이라고 하면 무연고 위탁, 그러니까는 혈연 관계의 위탁이 아니라 그냥 신청해서 하는 그 정도의 숫자인데, 그러다 보니 절대 다수인 66% 정도, 한 2,700명 정도의 아동들은 여전히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참 우리 아이들이 입양을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또 아무한테나 입양을 허락하지도 않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입양을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 정인이 사건 이전과 이후가 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제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필터도 사람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은 이게 입양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아동 학대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입양 가족 중에도 아동 학대가 있을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아주 사랑하는 좋은 가정 내에서도 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에서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가정에서 이거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 가도 한 1%에서 2% 정도 되는 아동들이 원가정에서 분리가 됩니다. 이혼도 하나의 이유, 경제적인 것도 이유, 그리고 또 불의의 사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나라 가도 발생하는 옛날 말로는 고아, 요즘의 말로는 보호아동, 유보호아동이 또 보호아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보호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보호아동 발생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봐야 될까?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의 첫 번째 우선순위도 가정보호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보호하자.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선진국 아니면은 OECD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가정보호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자라는 것이 아동들을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아동 일시보호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고아원이고 현대 말로는 보육원입니다. 근데 그게 장기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보육만 하도록 되어 있고 1년 미만, 짧게는 6개월 미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분리됐어도 대안가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탁가정 또는 입양가정으로 이 아이들을 다시 재배치해서 가정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원가정에서 분리됐을 적에는 아무래도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아픔을 그것을 보육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치료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서라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책이 세워졌지만 시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하고자 저희들이 많은 인식 개선, 홍보,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채널을 듣고 계신 분들이 나도 자녀가 없는데 아니면 자녀가 있지만 또 다른 아이를 내가 보호하고 싶다, 양육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도상 결혼한 사람은 누구나 다 입양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슨 소득 수준이나 재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가족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예를 들면 올해 10월 이후에 만약에 입양법이 개정된다면 또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원래 아동과 부모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면 60년 미만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3세인데요. 현재는 5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입양기관에서는 입양 접수를 좀 반려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부들 중에 난임 부부들이 있지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결혼을 미루시면서 늦게 결혼하신 분들, 40 넘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난임을 겪게 됩니다. 난임을 겪게 돼서 아이를 원하시는 그런 부부들한테 좀 우선순위를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2010년에 대한민국의 출생아 숫자가 50만 명이 넘었는데요. 2021년에 26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출생아 수가 줄고 동일한 수준으로 그 위기아동 아니면 원가정에서 분리된 보호아동의 숫자도 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율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 수준이다 보니까 현재는 2021년 기준으로 2.1% 정도의 아동들이 원가정에서 분리되고 있는데요. 분리된 아동들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여전히 가족이죠. 근데 그 가족이 늘어난 거예요. 입양하겠다고 하는 가족들의 숫자는 늘어났고 아동의 숫자는 오히려 역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입양을 신청할 적에 불가능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 현재 난임 부부들이 원하시는 기준이 신생아의 건강한 여아를 찾으세요. 그래서 신생아의 건강한 여아는
아마 신청해도 3년 이상 지금 접수가 밀릴 정도로 기다리고 있고, 건강한 남아 아니면 그냥 남자아이는 안타깝게도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아이를 신청하시면 분명히 빠른 시간에 그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해외 입양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해외 입양되는 아동의 제가 재작년 기준인데 2020년 해외 미국으로, 대부분이 미국인데요,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45% 정도는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에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장애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다 미국으로 보내고 있고, 미국에 있는 그 부모들은 그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데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숫자에서 미국에 있던 입양도 조금 인식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한국 부모님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쉽게 이 장애 아동의 입양 선택하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요. 또 혹시라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남자아이가 현재는 많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 사회가 그 최근에는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이 조금은 깔려 있는데요. 왜 입양은 남아보다 여아를 더 선호하는 걸까요? 글쎄요, 요즘에 남아 선호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30, 40대 부부들을 만나보면 다들 딸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딸이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일반화할 수 없고 가정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 둘이 지금 20대 중반이고요, 20대 중초반이고, 그 10대 티네이저라고 하는 15살인 셋째, 그리고 가슴으로 낳은 딸들이 12살. 그래서 막 그 사춘기 문턱을 들어갔거나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 경험되어지는 아들과 딸은 제 아내 표현이에요. 아들은 나를 왕비로 만들어줬고 딸들은 나를 무수리로 만들어줬다, 이런 표현을 아내가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은 식구도 많고 또 저희 집에 많은 손님들 치레를 하는 집이다 보니까 식자재를 사잖아요. 그럼 양이 많습니다. 그럼 아들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돕겠다고 막 약간 힘쓰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엄마를 돕는데요, 저희 딸들은 같이 쇼핑을 해도 딱 내리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벌써 엘리베이터로 뛰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면서 아들이 참 좋다. 아들이 참 좋다. 제 아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 딸 똑같이 사랑하지만 제 인생을 편하게 하는 건 아들인 것 같아요. 여전히 집안일에, 물론 아들이 좀 20대여서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참 아들도 귀하고 좋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많은 30, 40대 분들이 딸을 선호하고 계신 걸 보면서 전 그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아들들 정말 멋있다. 키워보면 참 든든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실은 우리 회장님께서 이 전국 입양가족연대의 회장님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제가 국회 토론회 이런 장에서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오 회장님께서 자녀를 입양한 입양 부모셨군요. 예. 네. 아까 그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 입양을 결정하게 된 어떤 다른 또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청년부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막연하게나마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을 했는데요, 첫째, 둘째 아들을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으로 낳고 나서 셋째가 생기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불임 클리닉 다니고, 그 당시에는 국가 지원이 없어가지고 시험관 하기 여러 번 하고 하면서 정말 몇 천만 원이란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기가 많기를 간절히 바랬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8년 만에 이 셋째가 생기고, 근데 그 셋째가 생겼던 그 시점이 너무 저희들이 큰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해도 셋째가 안 생기다 보니 그 당시에 입양을 알아봤고요. 입양의 문턱을 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은혜로 셋째가 임신이 돼서 출산을 했고, 또 연년생으로 넷째가 임신해서 출산을 했는데요. 넷째는 태어나자마자 하루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태어나자 좀 일주일 앞두고 급하게 출산을 했는데 그게 태반 박리의 사고로 인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지만 건강한 아이였고 다 신체가 좋았는데 아마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하루밖에 못 살았죠. 그 아기를 천국에 보내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셋째 때 준비했던 입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양 준비를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일반적인 대한민국 어르신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대하신 거예요. 그 입양이라는 게 너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너한테 뭐가 부족하다고 그 입양을 진행하려고 하냐. 혹시라도 그 아이로 인해서 너 인생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아주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허락받는다면 그러면 둘이라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입양 자녀가 많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 길어진다면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넷째가 천국 갔으니까 다섯째 입양하고 여섯째 입양할 때 그 인터벌이 또 길어지고 그 사이에 아버지한테 계속 허락받으려고 스트레스를 드리는 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쌍둥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덜컥 쌍둥이가 네, 이렇게 됐고 기도대로 이루어졌네요. 네. 근데요 막상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제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설득을 했고 아버지가 어찌됐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허락을 받았다고 믿어서 입양 진행을 하는데 하고 나서 입양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원하시던 대로 쌍둥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입양 진행을 하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 전화를 받고 잠시만요 제가 아내랑 상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서는 한 달 동안 도망다녔어요. 막상 입양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무섭고. 그래서 아내한테도 잘 오픈도 안 하면서 도망다니고 마치 회사에 그땐 물론 회사가 IMF 지나고 나서 여전히 와글와글한 때여가지고 정신없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다가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제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저한테는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쌍둥이들은 오빠와 언니와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랑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 쌍둥이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랑을 당신한테 받는 것이니 플러스 사랑밖에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용기 내시라. 그리고 아내 말입니다. 제 성품상 그렇게 차별하거나 그런 거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저를 격려해 줬어요. 격려해 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상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저희들이 그 입양 서류가 이미 진행되어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기를 그 당시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한 2달 만에 이제 딱 2달 되는 날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근데 왔을 적에 엄청 울었죠. 왜냐면 미안해서 이미 저희 집에 와야 될 아이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는데 제가 그 아이를 제 느낌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둬서 그게 지금도 미안하고요. 여전히 제 마음에는 참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오 회장님도
당장 생각으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입양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실제 입양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네, 무섭더라고요. 정말 뒤로 조금 물러서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고 하신 것처럼 입양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오 회장님도 정말 훌륭하시지만 저는 또 사모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남편분을 이렇게 조금 독려하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많은 입양 가족들을 보면 여전히 아동 양육의 중요한 축은 어머니들 몫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결정해 주시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남편은 어찌됐거나 연약한 자잖아요. 남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보다 강한, 그래서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여성을 돕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 말을 혹시라도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남성이 있다면 아내가 원할 때 순종하는 게, 따르는 게 가정의 화목이고 또 정말 행복합니다. 네, 네.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참 입양 가정 우리 아버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대부분 양육은 여성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여성의 그 힘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 회장님 정말 2명이나 입양하셔서 한 명도 입양하기 힘든 이때에 이제 큰일 하고 계신데요. 아까 굉장히 그 따님들 이렇게 쇼핑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다 미루고 나는 엄마 입장에서 나는 무술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들은 탁탁 뭘 들어주고 그런 아들을 입양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딸입니다. 따님들. 맨 밑에 막내들이 예. 그러니까 아들이 20대고요. 네. 그리고 셋째가 지금 중2, 그러니까 15살이고 그 밑에 쌍둥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생인데 그 밑에가 딸. 그래서 아들, 딸, 5남매입니다. 예. 얼마나 귀하게 키웠으면 엄마에게 모든 걸 맡길 정도로 정말 친자신 못지않게 잘 키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회장님, 아까 입양해서 너무 행복하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입양하니까 이거 조금은 이런 거 속상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일까요? 신생아 입양은 6개월 미만의 아기의 입양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보통 낯가린다고 한 그 시기 이전에 입양된 경우에는 애착 관계 형성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생아 입양일 경우에는 차이를 못 느끼세요. 저도 전혀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분명히 틀릴 거야, 분명히 뭐가 다를 거야 라고 예상은 하시지만 아기가 저를 부모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은 그 어려움이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고요. 약간 그런 부모가 잘했었냐, 그거 아니에요. 아기들은 혹시 이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심지어 강아지도 귀엽고요, 송아지도 귀엽고, 고양이 새끼도 귀엽고. 고양이 새끼는 뭐죠? 이름이 뭐 있나요? 네, 이 새끼들은 귀여워요. 근데 가장 귀여운 게 아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세상에 미스 월드 이래가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 놔도 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기한테는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게 이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엄마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른들은요, 건강하기만 하면 그럼 모든 아이들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일으켜요. 네. 어른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네.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면. 그래서 그 관계가, 아기가 근데 그러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기, 사랑을 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기가 그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기만 하면 그럼 애착관계 형성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근데 그 아기가 6개월이 지나고 1살, 2살, 3살이 되면 오랜 기간 동안 그 부모의 1대1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때 마땅히 받았어야 될 정서적 안정감, 그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보육되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그 애착관계 형성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소요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모도 아프겠지만 일단 아기들이 많이 아파하죠. 그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이 영아라면 가능한 빨리 입양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입양법을 그거에 맞게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많은 아이들이 요즘에는 학대, 재작년서부터 그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정책이 바뀜에 따라 학대 아동을 이전엔 학대받아서도 원가정에 돌려보내는 게 주요 시행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분리하고 있어요. 그 아동들이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거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보육원에 들어오면서 이 큰 아이도 당연히 가정에서 자라야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아이들의 입양 또는 큰 아이들의 양육은 특히나 상처 많이 받은, 그게 가정이든 보육시설이든 그곳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분리되어서 다른 건강한 가정에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는 분명히 그 어려움과 시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회복되면 이 아이들은 더 큰 사람들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 정말 그 사진으로라도 활짝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모든 성인들의 마음은 행복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의 그 미소가 또 말똥말똥한 그 눈이 우리에게 모성, 구성을 자극해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내가 좀 입양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좀 늦게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아이와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빨리 신생아 때 영유아기에 아이를 입양하면 좀 더 어려움을 줄이면서 자녀와 친자녀와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회장님 지금 그 입양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런데 조금 두렵다. 아니면 또 입양을 했는데 좀 내가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거나 해서 좀 내가 감당이 안 돼요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분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 아내한테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친생자녀와 입양자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의 표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생자녀든 입양자녀든 이쁜 짓 하면 이쁜 게 부모고 미운 짓 하면 미운 게 부모다. 정말 아이들은 사춘기 들어가면서 저희가 그 아들 둘이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20대인데요. 그 두 명의 그 사춘기 기간이 아주 달랐습니다. 한 명은 많이 힘들어했고요. 한 명은 별 어려움 없이 지났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운 자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수월하게 지나는 자녀 있는 것 같은데 각자의 영역에서 그 시간이 잘 진행될 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곁에서 묵묵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지원하고 그들이 존재함만으로도 너무 이뻐 하고서 이렇게 바라봐 준다면 결국은 이 아이들은 그 어려움을 지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그 역할을 잘했냐? 잘 못했어요.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아들 때문에 저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끔찍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어려움이 실은 저도 좀 성숙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자녀도 성숙시킨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저는 그 코스트코라고 하는 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벤더라고 하는데요. 그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코스트코 본사에 제프 라이언이라고 하는 부회장이 2014년 지금서부터 거의 한 8년 전이네요.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아시아 시장에 물류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기업들의 회장님들하고 코스트코의 그 넘버 3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회장인 제프 라이언 씨하고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해서 제가 그분들의 호스트가 되는 일이 하루 있었습니다.
버스를 대절을 해가지고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그분들을 태워서 그래가지고 저희 창고시설에서 코스코 물건을 이렇게 포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납품합니다. 그러고 다시 공항으로 가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요. 차에 타자마자 거기에 있는 제프 라이언 씨한테, 제가 호스트니까는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제프 라이언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한국 아들, 한국 딸을 입양해줘서 잘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막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니라고, 나는 내가 입양한 자녀들로 인해서 큰 행복을 누렸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죠. 난 누린 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저는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 창고시설을 쭉 돌아보고 다시 그분들을 버스로 환송하면서 마지막에 압수할 때 그 제프 라이언 씨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프 라이언 씨, 나도 입양했습니다. 나도 입양해서 지금 그때가 2014년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됐을 때 가장 이쁠 때죠. 그 이야기를 이제 그분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악수하시면서 계속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저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창화 씨, 그럼 오늘 아침에 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죠? 네, 저도 되게 당황했죠. 뭘 취소하실래나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춘기 때, 지금 사춘기 말씀하셔서 제가 나누는데요. 티네이저, 미국에서는 티네이저 기간 동안 우리가 가슴으로 낳은 한국 아들, 한국 딸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 아들,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정 모두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난 입양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 가정은 이 아이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부모가 왜 아프겠어요? 자녀가 아파하니까 아프죠. 근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면서 나 입양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아픔을 알았다면 내가 입양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내내 하면서 그 티네이저 기간 동안 아이들의 아픔에 아파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사랑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사랑하셨고, 그러면서 이분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할아버지들, 그때 이분이 거의 한 60대 후반이셨으니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분이 백인 아들 둘, 백인 가족이거든요. 백인 아들 둘에 한국 아들, 한국 딸. 그래서 4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4명이 다 결혼하셨던 거예요. 결혼했고 그 밑에 아들들, 딸들, 손자, 손녀죠. 손자, 손녀가 바글바글 했으니까 그 조그만 사진에 정신 없더라고요. 어른만 10명에, 대가족이네요. 네, 어른만 10명에 밑에 뭐 둘셋은 기본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에 까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 아이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축구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에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렇게 그 백인이 아닌 이 자녀들을 이렇게 찝으면서 아이들, 손자, 손녀를 소개해 주셨어요. 손자, 손녀를 소개하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티네이저 기간에 그렇게 울면서 괴로워했는데 이 아이들이 입양했습니다. 우리 한국 자녀들이 또 입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입양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면서도 입양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제프 라이언 당신이 보기에 사춘기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아파했던 게 이 아이들의 불필요한 아픔, 이 아이들을 죽이는 아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정말 커졌더라고요. 정말 성장했더라고요. 큰 사람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프 라이언 씨가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오청화 씨, 당신이 입양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결코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더라고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은 입양을 하고 그 입양의 아픔을 감당할 만큼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소망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십시오. 어려움이 결코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할 일은 옆에서 묵묵히 사랑해주고 지원해주면 됩니다 였는데, 참 그것이 저한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분명히 입양하면 신생자녀보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저희는 없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프 라이언 씨처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더 멋지고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 고통과 환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아이들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소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우리가 입양을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갈등까지도 성장을 위한 어떤 그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성숙한 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 말씀 너무 의미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요. 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좀 민감할 수 있는 얘기 네. 여쭤보고 싶어요. 예. 요즘 제가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미혼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이렇게 숨막히게 해서 그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요즘 그런 그 신생아를 요기한 기사들이 너무 자주 나와서 상당히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베이비박스잖아요. 그런데 이 베이비박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방치할 바에는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베이비박스에 넣어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 자체가 유기다. 부모로서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데 베이비박스가 있으므로 그걸 부모의 책임을 미루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된다. 그래서 찬반이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네, 우리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여러분도 또 베이비박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 잉태된 생명, 태중에 있는 생명은 지켜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물론 불가피하게 생모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태아의 생명을 지켰으면 좋겠고 그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엄마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그분들한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6세, 7세, 8세 대부분의 입양 자녀들이 그 정도 되면 이제 인식을 합니다.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에 관해서. 그래서 자기 엄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엄마를 이쁜 엄마라고 불러요. 뭐냐면 저희 딸들이 아빠,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제 아내가 거울을 갖다 놓고 우리 딸 눈을 보자, 우리 딸 코를 보자, 입을 보자. 이게 다 너를 낳아준 엄마가 너한테 물려준 얼굴이야. 그래서 너를 낳아준 엄마는 엄청 예쁜가 봐. 그래서 우리 예쁜 엄마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 예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감사해 합니다. 뭐냐면 우리 아기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준 엄마거든요. 수고했고 애썼습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모든 엄마들이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우리 아기를 낳아준 엄마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응원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그 엄마를 꼭 만나기를 소망해요. 만나서 엄마 나 이렇게 낳으셔서 감사해요. 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엄마한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걸로 우리 낳아준 엄마가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엄마들이 환난 가운데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은 아니고 그 미혼모이거나 아니면 혼외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을 적에 그 생명을 지켜준 엄마들은 제 입장에서는 마땅히 감사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하는 마음이 저희들한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이의 생명은 지켰지만
도저히 스스로니까 지금 입양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입양으로 돌리는 것에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지난 3년 동안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결과들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 아동이 입양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현재는 마련이 됐는데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그리고 아동복지센터와 그런 협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 제가 듣기로 베이비박스에 이제 들어온 아이들이 거의 10년간 1000명 정도 그 이상으로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지난 10년간 지금 2,000명, 2,000명이나 네, 2,000명 되나요? 됐고요. 지난 10년 동안. 물론 최근엔 많이 줄었지만 이전에는 1년에 200~300명, 그래서 평균 200명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00명 중에 원가정에 돌아간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베이비박스에 그 이종락 목사님과 주영광 교회 분들이 최근에는 96%, 거의 95% 이상의 엄마들이 오면 어떻게든지 만나서 그 엄마들한테 이런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세요 라고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서 그런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은 그 아기 양육하시는 분들, 그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40명의 아이는 여전히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원래는 친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입양 대상 아동인데 안타깝게도 여태까지 그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 또는 시행령이 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보육원에서 부모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베이비박스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보내서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바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입장이면서도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엄마가 신생아를 버렸대. 어떤 꼭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결혼한 그 여성이더라도 원치 않은 임신이나 불륜에 의해서 임신했을 때 아이를 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너무 비난만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예, 부모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한 측면에서 보면 이 여성이 왜 이렇게 아이를 유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을 관심만 갖는다면 국가의 어떤 제도 안에서 이 여성이 미혼모건 아니면 그냥 아이를 출산한 그 여성이 이런 사회적인 비난 속에서 미혼모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그런 편견에서부터 벗어나고 아이를 이제 미혼이지만 아이를 출생했을 때 국가에서 또는 지역사회나 기업에서 협조해줘서 그 아이가 원가족에서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제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이런 사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미혼모들에게 물론 이제 입양하는 것도 이제 너무 이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가족에서 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가장 거잖아요. 우선이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미혼모나 아니면 그런 여성들이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아이를 잘 건강하게 키우려면 특별히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말씀 전에 조금만 그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미국과 유럽의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사회보장제도가 더 잘된 나라에 베이비박스가 있어요. 물론 미국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다고 하는 건 좀 어불성설일 수 있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베이비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No name, no blame, no shame 그 세 가지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한테 이름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no name, no shame 당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no blame 우린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아기의 생명만 지켜주세요 라는 게 그 베이비박스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생모
생모의 환경과 생모의 입장을 저희들이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 하나가 보호출산제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출산제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의 이름이 그 아동권리보장원이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든지 국가기관에 그 아동의 이름이 있고요. 엄마의 정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아동은 합법적으로, 지금 현재는 다 유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기죄가 아예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 아기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호적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를, 법안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베비박스가 필요 없겠죠. 뭐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보호출산법이라는, 그럼 이 보호출산법은 순수하게 두 가지입니다. 그 엄마한테 옵션을 주겠다. 두 번째는 아기의 생명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 법안에 관해서 좀 깊이 고민해 주셔가지고 한부모 단체에서 동의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 법안을 반대하시는 한부모 단체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는 정말 여성한테 더 극단적인 유기나 낙태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한부모가정 사랑회에서 주관한 네, 맞습니다.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을 네. 위한 어떤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맞습니다. 했었는데요. 이제 단체마다 시던 입장이 다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와 또 미혼모에 대한 관심으로 네네. 복지를 위해서 뭔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맞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우리 회장님 그쪽에서도 많이 활동해 주셨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네. 예, 좀 우리 입양 가족이든 미혼모든 아니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예,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분명히 지원할 부분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재정을 지원하는 게 국가가 직접 주는 경우가 아닐 수 있다면 분명히 중간에 있는 복지나 여러 단체들을 관리 감독하시겠죠. 국가는 재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마땅하고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젠가부터는 이런 사회복지에 굉장히 영향이 커졌고 국가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해야 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님들께는 국가의 재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곁에서 사랑해 주셔야 될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주고 뭐 돌보미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곁에 누군가, 한부모님께서 특히나 영아를 키울 때 곁에 이모 같은 분 아니면 곁에 엄마 같은 분이 같이 조금만 아기를 안아주고 사랑해 준다면 어느 어머니가 못 키우겠어요. 남자 여자가 아기를 키우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부가 필요했던 이유가 엄마 혼자서 오롯이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고요. 근데 그런 중에 이 한부모님들께서 그런 혼자서 육아, 양육 또 모든 경제적인 것까지 감당하려고 할 때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옆에서 응원하실 분, 사랑할 분, 그리고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라고서는 그 새로운 힘을 지원해 주실 분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물론 당사자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라면 옆에 계신 분들을 찾아서 조금만 안아주시고 그 애기, 물론 신뢰관계가 있다면 그 애기 1시간만 내가 안고 있을게, 잠깐 눈이라도 좀 붙여 라고 한다면 그 엄마가 정말 새 힘을 얻고 아기의 양육을 잘 감당할 것 같습니다. 입양가족들은 입양이 홍보되거나 입양이 막 당연시 되는 그런 사회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은 발생합니다. 인간사가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발생한 아동들의 가장 최선의, 분리된 아동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또 다른 가정에서 입양되어 영구적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근데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원가정에서 엄마가
또 허락되어지면은 아빠가 같이 이 아이를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니 여러분들 옆에서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무리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입양 가정의 친구가 되어주고 한부모 가정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고요. 저희 한부모 가정 사랑에는 우리 미혼모와 이혼 가정, 사별 가정, 그리고 별거 가정 등 우리 한부모 가정의 권익을 위해서 친구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양을 통해 실천하고 계신 전국 입양가족연대 오창화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하루 되세요.